2008년 2월 16일 밤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퇴근길 운전을 하고 있었던 28살의 정여인. 그 어느 때보다 신났던 퇴근길. 이 정여인이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본다고 잠시 한눈을 팔던 바로 그 순간 차 앞으로 한 여성이 갑자기 뛰어들면서 킥! 그대로 사람을 친 겁니다.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교통사고. 이러니까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해야 된다니까요. 딴짓하다가 내 인생뿐만이 아닌 남의 인생까지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나야 뭐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 치지만 피해자는 무슨 죄예요. 여튼 너무 놀란 정여인은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고 흔들어도 이 쓰러진 여성 작은 미동조차 없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여자를 유심히 살펴보던 정여인은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직접 이 쓰러진 여성을 들쳐 업고 차에 옮겨 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피해자 여성은 무사한 걸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를 태우고 이 정여인은 바로 차를 몰아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정말 다행히도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예요. 황달 증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간 파열이 의심되고요. 출혈은 없는데 쇼크 상태예요. 경찰에 제가 벌써 신고는 다 해놨고요. 제가 가해자예요. 이 정여인의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사고가 딱 나자마자 바로 피해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 파열이 의심되니까 이거 구급차 신고하고 올 때까지 못 기다린다. 내가 먼저 차에 싣고 얼른 인근 병원으로 옮겨야겠다 해서 바로 옮겼던 거예요. 그렇게 황급히 수술실로 옮겨진 피해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까요? 정여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다 제 실수예요.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죄를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는데요. 애타게 피해 여성이 아무 탈 없이 깨어나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수술 도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 피해 여성의 가족들이 급히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족들 얼마나 놀래요. 특히 이 피해 여성의 남편 김씨 완전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새끼가 내 와이프 죽였어? 내 와이프 살려내! 병원 뒤집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정여인 더 죄송스럽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 잘못? 그럼 당신도 같이 죽었어야지. 왜 내 아내만 죽어? 이 남편, 가해자인 정여인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정여인 죽여버릴 거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이 놀래서 말리고 정여인은 죄송하다고 계속 울고.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종합병원 간호사라는 신분이 확실했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까지 한 데다가 나중에 피해자의 가족도 가해자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경찰은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순간의 실수가 부른 불행은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했지만 가해자인 정여인에게 이 사건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한날 정여인의 집으로 택배가 하나 온 거예요. 뭐지? 하면서 무심코 택배를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자기가 그날 교통사고 내서 사망케 만든 피해 여성의 영정사진이 거기다가 살인 용의자 수배 전단지에 정여인의 얼굴이 박혀가지고 누군가 정여인에게 택배로 보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딱 이때부터 정여인의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까지 오기 시작합니다. 살인자가 직접 진실을 밝히시지요.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합니다. 그런데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료 간호사와 함께 퇴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딱 갔는데 정여인의 차에 낙서가 넌 살인자야. 너도 이제 끝이야. 사람 죽인 여자 등등. 처음에 이 정여인과 주위 가족 지인들은 이런 문자를 보내고 협박하는 거 피해자 그 여자의 가족들이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멀쩡하게 합의해놓고 이게 무슨 유치한 짓이야? 정말 사망한 피해 여성의 가족들이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끊임없이 정여인을 협박하는 사람은 누구인 걸까?
다음날 정여인은 산부인과를 찾습니다. 사실 이 정여인이 교통사고 당시에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 임신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여인을 끊임없이 협박했던 협박범이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32살의 최씨. 제가 여러 번 문자했었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뱃속의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살인자 엄마를 두게 됐으니 불쌍해서 이를 어째요? 도대체 이 최 씨는 누구길래 이렇게 정여인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걸까요? 사실 이 최 씨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교통사고 피해자 여성의 남편 김 씨의 직장 동료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이 김 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김 씨는 자기 직장 동료 최 씨가 자기 아내를 죽인 그 여자를 막 만나고 다니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마음 아픈데. 그러니까 최 씨야, 내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런다고 해서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죽인 그 가해자 괴롭히고 협박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그런데 이 최 씨, 야, 내가 그냥 내 친한 직장 동료 아내를 죽였다고 복수해주겠다고 그런 거 하나만으로 괴롭히는 거 같냐? 그 여자 냄새가 나. 야, 한번 생각해봐. 교통사고를 냈어. 사람을 쳤단 말이야.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제정신이었겠어? 그런데 119에 신고도 안 하고 직접 운전까지 해서 병원에 갔다? 환자까지 태우고?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사고 현장에 가봤는데 그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적어도 어딘가 한 군데는 부러졌어야 돼. 그런데 간파열에 저혈당 쇼크사? 그게 다라고? 분명히 이 사건 뭔가 있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 부서에서 꼼꼼한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 사기 조사관들이 사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보험회사에서는 조사관으로 강력반 형사나 지능 경제 범죄를 다룬 경찰 출신들을 영입하는 사례가 많고 가끔은 이미 종결된 사건도 이 조사관들의 제보에 의해 경찰이 재조사에 나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김 씨는 아내가 죽게 되면서 7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미 아내가 죽자마자 이 남편 김 씨가 자기가 일하는 보험사에 와가지고 9,900만 원을 타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직장 동료 최 씨가 알게 된 거예요. 사망보험금이 7억 원이나 돼? 뭔가 이상해서 이 피해 여성의 보험 가입 시기를 딱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불과 3개월 전에 보험을 7개나 들어놨네. 사망보험금 나오는 보험 들고 3개월 뒤에 교통사고로 바로 죽은 거예요. 이거 뭔가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아내가 죽으면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남편 김 씨. 그래서 이 최 씨가 직장 동료인 김 씨를 몰래 뒷조사해왔던 겁니다. 최 씨는 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어받은 경찰은 바로 남편 최 씨를 잡아들였는데요. 아내분이 불과 3개월 전에 7억이 넘게 나오는 사망보험을 7개나 들었네요. 그거는 제가 요즘에 실적이 안 좋아서 걱정하니까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계약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김 씨의 말에 경찰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아내가 3개월 후에 교통사고 날 걸 알고 미리 계약해준 거라고 얘기하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씨. 경찰이 이렇게 강하게 쪼니까 이 김씨는 나 억울하다고요. 내가 미쳤다고 내 아내를 죽입니까?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사실 경찰은요, 이 최 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CCTV. CCTV에 최 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증거가 딱 들어있네. 이렇게 남편 김 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남편 김 씨가 그럼 죽인 건데 정여인은 뭐야? 정여인은 교통사고로 피해 여성이 죽은 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증거나 상황을 봤을 때 정여인은 교통사고라고는 했지만 교통사고는 나지도 않았던 거예요. 김 씨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정여인은 졸지에 사람을 치어 죽인 가해자가 됐단 말이죠.
스스로 경찰에도 신고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김 씨가 죽였는데 정여인은 왜 자신이 교통사고로 죽였다면서 가해자를 자처했던 걸까? 도대체 정여인은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2008년 2월 16일 밤, 딸을 낳은 후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이 김 씨의 아내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남편 김 씨가 여보, 우리 술 한잔 할까? 하면서 아내한테 술을 엄청 먹인 거예요. 당신 어제 잠도 못 잤잖아. 술 한잔하고 오늘은 좀 푹 자. 걱정하는 척. 그리고 아내 몰래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때 아내는요, 몸을 혼자 못 가눌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 이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정여인. 사고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로 만났던 이 김 씨와 정여인, 이 두 사람이 알고 보니 원래 알고 지낸 사이였던 거예요. 사실 이 정여인은요, 예전부터 이 김 씨의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안정제를 놔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주사를 놔주기 위해 찾아왔던 거예요. 이제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푹 주무세요. 정여인 매번 고마워요. 하지만 그날 주사에는 평소와 다른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염화칼륨. 이 주사를 맞자마자 아내는 바로 저혈당 쇼크,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정여인과 김 씨는요, 지난해 6월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우연히 서로 알게 돼가지고 내연 관계로 빠진 거예요. 불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잠든 이 아내는 교통사고가 아닌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아내를 이 두 사람은 정여인의 차 뒷좌석에 태웁니다. 이 장면이 딱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정여인은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했고 거기서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사람을 쳤어요. 어떡해요. 죄값 달게 받을게요. 피해자 가족이 합의해주면 우야무야 되는 거니까. 이 김 씨와 정여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약 8개월 전부터 내연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정여인이 예상치 않은 임신을 하자 걸림돌이 된 아내를 죽이기로 범행을 모의했던 거예요. 당시에요, 이 김 씨와 피해자인 아내 사이에 10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10개월.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던 김 씨는 아내 명의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고, 당시 간호사였던 정여인은 교통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약물을 미리 빼돌려 놓은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여자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 남편 김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이 내연녀 정여인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3년 만에 성폭력 죄로 실형을 사는 등 가족에 충실하지 못한 김 씨가 홀로 가정을 이끌어온 아내에 대해 헌신과 사랑으로 보답하기는커녕 불륜을 유지하기 위해 이혼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생후 10개월 된 자녀까지 대동한 채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점이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정여인의 경우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범행에 가담했다고는 하나,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김 씨 아내의 몸에 치명적인 약물을 직접 투여한 점을 비춰볼 때 일반적인 치정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 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보험회사 직원의 의심이 없었다면,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없었다면, CCTV에 중요한 단서가 찍히지 않았다면, 부검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억울한 한 여자의 죽음이 그냥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사건입니다. 내연녀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아내의 목숨값으로 새살림 차리려고 10개월 된 아기도 있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